안녕하십니까. 사회보험TV 김용화입니다. MZ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시급하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57년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완전 고갈될 전망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4차 재정적 예산의 결과입니다. 적립기금이 없어지는 2057년, 그 당시 노령이 되어 연금 수급을 시작할 1990년대 이후 태생, 이른바 MZ세대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법이 정한 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 세대 간 다단계 사기, 국가라는 거대 공동체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폰지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세대 간 도덕질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팩트의 확인입니다. 국민연금을 현행 제도대로 운영할 때 205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2018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의 장기 재정 전망 결과이고,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도 2055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실 적립기금 고갈 가능성은 2007년 제2차 국민연금 개혁 당시에 이미 예정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적립금이 없는데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대 간 부양 원칙이 내포된 공적연금은 적립기금이 없어도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공적연금은 사실상 적립기금 없이 운영됩니다. 매년 노령세대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정소득 소요액만큼을 근로세대에게 연금보험료 혹은 세금을 징수해 조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2차 대전 이후 공적연금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애당초 기금을 적립한 적도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하면 되니까 적립기금이 없어져도 상관없다 주장합니다. 적립기금 없는 이른바 유럽 국가의 부가방식 연금제도가 무리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가 받쳐줘야 합니다. 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근로세대의 인구수 대비 연금을 수급하는 노령세대의 인구수 비율인 노년 부양비가 낮아야 합니다. 노년 인구보다 근로인구가 많은 시기에는 노년 부양비가 낮아서 제도 운영이 용이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노년 부양비가 높아져서 미래 세대로 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이른바 폰지 게임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 국가 대부분은 이를 막기 위해 미래세대 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연금개혁을 1980년대부터 국가적으로 대홍역을 치르면서도 추진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들 국가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이들 국가의 평균 수명의 연장이 주요 과제였다면 우리는 평균 수명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합계 출산율이 2020년 0.8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2060년에 노년 부양비는 91.4, 2067년에는 102.4로 2020년에 21.7의 5배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인구 고령화 충국의 연금계획을 다양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2060년 노년 부양비가 40에서 60 수준이고,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도 70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노년 부양비가 100이 넘는다는 것은 연금 제도가 지속 불가능한 충격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년 부양비가 우리보다 낮은 국가도 고령화 대응 연금개혁을 거의 완료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연금개혁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MZ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당연한 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연금개혁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에 비유되듯 정치권에서는 인기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입니다. 혹자는 이미 정권 말기이고 코로나로 경제도 어려워 올해는 연금개혁이 어렵고 2022년 새 정부 새 대통령이 해야 할 과제라고 합니다. 2007년 제2차 국민연금개혁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년이었습니다. 1998년에 제1차 국민연금개혁 당시는
IMF 외환 위기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현 시점이 대통령 주도하에 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업연금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합의를 이룰 수 있는 최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